네, 이번 시간에서는 저금리를 이끄는 ETF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수환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사실 그래요. 지수는만 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계좌에 들어오는 수익은 별로 없어서 주식 매매하기는 쉽지가 또 않은 그런 구간인데 ETF 쪽은 좀 어때요? 요즘에 매매하시기 어떠실까요? ETF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현재는 지금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좀 더 약세로 다시 갔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환율이 달러당 한 1,130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 정도 가격대면은 ETF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어차피 달러로 환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전만 해놓고 특별하게 그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나도 손실도 안 나고 수익도 안 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달러에서 발생되는 그런 달러 강세가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로만 해도 어느 정도 ETF에 접근하시기나 투자 매력이 상당히 있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요. 달러 움직이면 사실 잘 점검을 해봐도 그렇죠. 움직이면 잘 추적을 해도 크게 손실 나지 않는 구간에서 또 기회 오면 정말 수익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ETF 쪽에서는 조금 이런 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 조금 더 주식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또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도 글로벌 시장 좀 한 주 동안 어땠는지 동향 먼저 점검해 볼게요. 네, 일단은 글로벌 동향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 부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일단 지난주에 23일 날짜에 인민은행에서 금리도 좀 낮춰주고 지급 준비도 좀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의 또 정책적인 경기 부양이 한번 또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0월 한 20일경에 중국의 오중전에 그 전후나 해가지고 분명히 또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오중전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작 전에 일단 먼저 경기 부양책이 하나가 일단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다시 이슈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중전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그런 기대감들 덕분에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도 하고 어느 정도 또 약간 조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일단 이어가고는 있긴 하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오중전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 단계 지금 3,300선, 3,40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다시 충분히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중전회가 끝나는 것도 10월 29일 날짜고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상,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이제 10월 29일이에요. 그래서 네. 10월 29일 날짜에 어느 정도 시장에 높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좀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치적인 시장 분위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10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보다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지표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FOMC에서 그 위원들이 했던 그런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도 10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단어는 누구도 못하겠지만 할 가능성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현재 훨씬 높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만약에 모두의 예측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10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다음 12월이나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에 풀려있던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랠리 조금 더 볼 수 있을까? 일단은 10월은 아니다 쪽으로 분위기는 거의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멘트 나올지 이것만 조금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지난 시간에도 사실 중국의 오중전에 이번 주에 맞춰서도 상품 하나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ETF 잠시 후에도 수익률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쪽도 저희가 잘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공략 가능한 ETF도 저희가 봐서 원유 쪽에서 또 수익 많이 냈거든요. 네. 원유는 조금 그래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상품 시장 동향도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주요 상품들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리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악재와 호재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계속 혼재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약간 횡보나 하락 이렇게 큰 상승 추세를 못 가고 일단은 있습니다. 네. 상승 추세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급적인 물량, 오펙에서 그런 공급이 과잉되는 그런 물량들을 줄여주는 뭔가의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발에서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신호 때문에 수요가 좀 늘 수 있다. 혹은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부수적인 이슈들로만 약간 반등을 조금 해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29일 전까지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달러가 좀 더 약세가 되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투자를 보신다고 하시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유한한 상품이고 언젠가는 오펙에서 지금 같은 저유가 정책을 계속 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오펙 국가들도 그 원유를 생산하는데 배럴당 자기들의 생산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미 현 가격대가 걔네들의 생산 마진을 이미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적자폭이 계속 커지는데 오펙에서 마냥 끝까지 적자의 그런 그걸 다 감수하면서 저유가 정책을 고수할 수는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다시 그런 정책을 변화할 거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건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뭐 ETF 같은 경우에 한 배짜리로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매수로 들어가시는 건 충분히 유효한 매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현재 원유 가격은 현재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시황과 동일합니다. 그 미국의 뭐 엘니뇨 현상 때문에 11월이나 이렇게 날씨가 상대적으로 좀 온화할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구간에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지금 10월 말인데 11월 겨울 날씨와 12월 겨울 날씨를 미리 예측하기는 사실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그런 기상 예보력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다시 11월 조금 초입에 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변경되는 시황이 있으면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시장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이 나와서 일단 조금 큰 움직임이 한번 보인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략 잡아주시면 네. ETF 또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몇 주 동안에 소개해 주셨던 상품이 계속 홈런을 터뜨려서 기대가 많은 상황인데 오중전에 완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소개해 주신 상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국 대표 상위 50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다고 하시면서 예. 얘기해 주셨고 또 구리 쪽 투자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순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말씀드렸던 중국 지수 쪽에 상품되는 캡 상품 ETF 상품만 일단 준비를 했었는데요. 화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어제까지는 그래도 수익률이 좀 좋았는데 어제 장이 열리면서 한 2% 정도 다시 손실이 나면서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제가 10월 20일 날짜에 일단 소개를 드려서 한 3일 중에서 4일 중에서 한 3일 정도는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3%, 4% 가까운 수익을 좀 내다가 네. 다시 어제 날짜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줬는데요. 전 이런 조정이 오히려 만약에 이 상품에 들어가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 다음에도 다시 좀 추천을 드리는 동일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오중전해를 기점으로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강한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상품이 지금 시점에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좀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구리 가격이 다시 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그렇게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고 어느 정도 상승은 했지만 그 상승 흐름이 실물 경제의 구리 가격이나 원유 가격으로 이어지는 패턴까지는 아직까지는 바로 이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구리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리도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때 추천드렸던 구리 종목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가 2배나 3배 상품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낮은 1배 상품이었기 때문에 네.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도 투자도 아직은 유효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좀 한 주 동안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이 안 났다면 끌고 가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좀 챙겨보는 것도 좋고 진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지금 중국장이 나흘 만에 조정을 만났는데 개파락 출발 이후 조금씩 더 지금 하락폭을 키워내고 있는 구간 여기에서 한번 조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그렇죠.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유망 ETF도 이 종목으로 가져가시나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그래서 10월 29일 기점까지는 해서 충분히 지금이나 내일 정도 들어가셔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FXI라고 하는 중국 ETF, 중국 지수에 투자되는 ETF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를 두고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가장 그런 초점은 중국 증시가 3,000선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여부가 가장 일단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0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정말 투매가 많이 이어지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 3,000포인트 초반에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 의미 있는 가격 지지대를 계속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오중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의 그 중국 정부의 그런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미 중국 증시는 상승하기도 하고 조금 조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다른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중국 경기가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네. 좀 상승 압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에 어느 정도 투매 물량이 조금 감소된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뭐 이번 주 내에 조금 지금 다시 좀 들어가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9일 이후에는 만약에 이 상품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29일 말씀을 드렸던 건 네. 10월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중전회가 29일 날 끝났는데 오중전회에서 중국 경기에 안 좋은 악재가 나올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중국 경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그럴 만들기 거예요? 위한 네. 부양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국 증시에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만 네. 만약에 모두의 예상 깨고 10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해서 그걸 오히려 좋은 신호로 받고 뭐 뉴욕 증시도 상승하고 다시 그 다음날 중국 증시 상승하면 당연히 오케이겠지만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당연히 좋은 흐름이 가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상한 그런 결과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 투자되었던 신흥국이나 중국에 투자되었던 그런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뭐 대량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매도세가 다시 나올 경우에는 네. 충분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 29일 기점으로 안전하게 투자하실 거라면 청산을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약간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하신다라고 하면 29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일부만 일단 청산을 하시고 뭐 절반 이상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도 꽤 상당히 유효할 거라고 네. 판단이 들고요. 사실 결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미리 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확인을 하고 좀 가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신다면 29일 이전에 좀 청산하는 방향 쪽으로 좀 방향 잡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 상품 소개시켜 주셔야죠. 네, 두 번째 상품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원유에 투자되는 상품인데요. 그 USO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레버리지 한 배짜리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좀 좋은 상품입니다. 뭐 지금 해외 선물 차트 제가 잠깐 켜놨는데 차트 잠깐 먼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예전에 한 뭐 10월 뭐 지금이 10월인데 한 8월 한 24일경에 거의 저가 뭐 배럴당 한 39불 때까지 좀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다시 완만한 상승을 조금 하다가 다시 좀 조정 국면에 내려왔는데 그 원유 같은 상품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한정된 상품이고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나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다시 상승 흐름이 났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수요가 끌어올려질 것이고 오펙의 저유가 정책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예상될 때는 레버리지가 지난번처럼 제가 하락이 조금 예상될 때는 레버리지 3배짜리로 하락에 베팅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가시는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같은 상품들 레버리지 1배짜리 상품들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배럴당 지금 43불 정도에서 해외 선물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물 가격이 43불, 뭐 42불 정도 하락했을 때부터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시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뒤 정도에는 분명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봐서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부터 조금 관련된 뉴스를 좀 보시면서 투자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단계 바닥은 나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최저치에서 마감이 나와서 일단 네. 42달러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하반 가능성 열어놓고 좀 위쪽으로 가능성 보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환 대리와 함께 오늘도 유망한 ETF 상품 2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